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제2화 청년 김대중 4부.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여보, 안 돼요. 빨리 숨으세요. 저기 마루 밑으로 빨리 숨으세요. 네, 김대중이 어딨어? 어디 숨겼어? 김대중이 나와! 에? 아니, 서울 간 양반을 왜 여기서 찾고 그래?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들어, 어? 김대중이가 여기 기어들어왔다고 하던데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아니라고 했으면. 잘 알아둬. 김대중이 숨기면 가만 안 둬! 너도 인민재판에 세울 거야! 숨어지는 지 사흘 지나.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팔자 좋구만. 뭘 갖다 달라 그랬네?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김대중이 수염 많이 길렀구만. 당신은? 그래, 조선신민당 총무부장. 자네가 부르주아의 품에 안길 때 난 해방된 세상에서 반드시 처단해야 할 인민의 역적으로 눈여겨뒀다고. 나가 어딜 봐서 인민의 역적인가? 따라오라. 역적인지 아닌지는 가서 측정해 보면 알 거 아니네. 나가 언제 그랬단 말이오? 이렇게 맞아야 생각이 나겠지? 안 그래? 소문대로 악질이구만. 반동분자 집어넣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 죄도 없이 끌려왔는데.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석방입니까? 닥치지 못하겠네.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나? 그러면은 우리를 왜 모두 내몬단 말이오? 말이 많어 이 새끼들이. 차례로 줄 서라.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10명씩 나온다. 잠시 후. 아니, 뭐시오? 뭐야? 아니 그럼 혹시 저기 내가 있어요. 뭐가 날 기다리고 있다서. 또 10명 나오라.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이 자리에서 처분한다. 빨리! 이럴 수가. 다음 차례가 나인데 집사람, 홍일이, 소희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공관동무 국방부 기습입니다. 뭐라? 서둘러 퇴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이 장악됐고 서울도 오늘 함락됐다고 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네? 그렇다면 남부 전선이 모두 포위됐다는 얘긴데. 지금 목포가 공습당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작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어떡한다. 이놈들 전부 다시 집어넣어라.
목포 항구 바닷가, 미군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목포에는 평화가 찾아들었다. 아이고, 여보, 이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소. 여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떨어지지 맙시다. 헤어지지 맙시다. 일단 사업부터 처리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부산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뜻을 따르겠어요. (1951년) 부산 임시정부. 국민방위군 사건, 부정부패. 이걸 왜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카카, 야당의 공세가 과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다는 게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로 보였기 때문이야. 이 국회의 권한이 너무 커. 이러다가 정권을 내줘야 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국회의 권한을 줄이자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여기서 어떻게... 국회를 양원제로 하면 되는 거야. 하원의 권한은 줄이고, 그러면 국회의 힘은 확 빠질 것이야. 그리고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거지. 이 나라 백성들이 나 이승만을 거역할 리 없으니 직선제로 하면은 당연히 재선될 것이 분명해. 카카, 국회의 정서를 감안하시면 쉬운 일은 아닌 듯 보입니다. 참고로 당시만 해도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국회의원 대다수는 이승만에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되면 이승만은 대통령 재선이 힘들어진다. 이승만의 개헌은 애초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안티 이승만이 국회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이야, 우리가 낸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돼. 죄송합니다, 카카. 찬성표가 너무 아니, 반대표가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얼만가? 그게 찬성 19명, 반대가 143명입니다. 답답하구만. 이 나라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수 없지. 내 이런 카드까지 꺼낼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이 박사가 미쳤나? 비상계엄?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이러다가 이승만 총통제가 되는 거 아니야? 염려는 현실로 이어졌다.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선에서도 종용무상한 우리 국군이 한결같이 싸워서 오늘 아침 의정부를 탈환하고 물러가는 적을 추격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1950년 6월 27일 화요일 밤 9시의 방송. 이승만은 다수의 국민에게 경무대에서 행한 생방송 발언인 줄 알게 했다.
그러나 이는 대전으로 피난 와서는 충남지사 관사에서 한 녹음 방송이었다. 그는 이미 서울을 버리고 피란 내려왔다. 사건은 또 있었다. 때는 1952년 5월 26일. 여기는 국회의원을 태워 부산 국회 청사로 출근시키는 통근버스. 오늘 리 박사가 끝장나는 날입니다. 내각제 개헌이면 이제 리 박사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저 늙은이 민주주의 모르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권력 연장하려고 국회를 해산시키려 해.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이승만이 권력 연장을 위해 내건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하여간 끝나고 남포동 가서 한잔 하세.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감히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세워! 자! 국회의원 여러분, 아니 피의자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국제공산당 조직과 연결했다는 제보가 있어 잠시 경찰서로 모셔서 조사할 생각입니다. 아니 여보,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이 타서 말이야. 아니 왜요? 여보, 나가 말이오. 정치를 해야 쓰겠어요. 정치요? 정치라니요? 도무지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국민 내팽개치고 도망가고는 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저 대통령을 보려고 우리가 일제에 맞서서 광복을 기다렸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오래 고민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어요. 정치를 꼭 해야겠어요.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하세요. 남자로 태어나서 한을 쌓아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보, 어쩌면 당신한테 월급을 못 갖다 줄 수 있어요. 월급쟁이 남편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나는 당당한 당신을 원해요. 소신껏 하세요. 고마워요, 여보. 김대중 자서전에는 김대중이 왜 정치에 나서게 됐는지 그 결심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지금까지처럼 엉망진창인 정치,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어서는 이 나라는 언제까지 좋아질 수 없을 것이며 정치가 바르게 잘 되어야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 나는 통감한 것이다. 한국 전쟁 중에 처음으로 사선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공산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도 국력을 강화하는 바른 정치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통감했다. (1954년 5월) 전란이 끝나고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민의원 선거에 김대중이 출마한다. 무소속이었다. 자유당과 민주국민당 두 큰 정당의 후보에 맞서는 것은 무리는 아니었을까. 괜찮겠죠?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후보님, 생각을 참 잘하셨어요. 목표는 달라요. 민주국민당에 들어가서 공천조차 못 받으시는 것보다 노동조합의 공식 지지 후보로 나서시는 게 나았어요. 과연 그러할까요? 지금 노조하면 자유당 기관 단체라는 말도 적지 않던데 누군가 노조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그랬죠. 노동조합 간부들이 자유당 정권에 대해 협조를 안 해요. 노조원들도
언제까지 실속도 없이 자유당에 줄 설 거냐고들 이야기해요. 후보님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김대중 후보 사무실입니다. 네? 뭐라고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저런 체포됐다고요? 뭐시? 저는 전화 바꿔봐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다고요? 경찰은 무소속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여 간부들을 체포한 것이다. 간부들 모두는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풀려났다. 노동조합은 김대중 지지를 철회했다. 어떻게 됐어요? 낙선했어요. 1위하고 표차가 어느 정도? 2등이 아니에요. 5등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요. 이 나라 법과 치안은 자유당의 승리만을 위해 존재하나요? 여보, 힘내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고마워요. 더욱 분발해서 다음엔 꼭 이길게요. 이 같은 다짐이 무색하게 정치인 김대중의 비극 또 역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김대중이 나섰던 선거는 1954년 5.20 민의원 선거였다. 지금부터는 픽션을 가미한 구성이다. 선거를 앞둔 어느 날 헌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카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2번 하셨는데 더 하시려면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법리는 그렇습니다. 삼선연임을 하려면 그러면은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예. 따라서 곧 있을 민의원 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3분의 2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타락 선거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러나 자유당은 114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당초 목표인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김대중의 회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과 소가 자다 깨어나 웃을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부정선거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끈질기게 계속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나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내 자신의 기록은 한국 부정선거 요약사 또는 부정선거 피해자 기록의 다름 아닐 수도 있다. 일 년 뒤 김대중은 장준하가 만든 사상계 10월호에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기고는 정치 인생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함께할 민주당과의 조우를 가능하게 했다. 글 내용은 이랬다. 모든 자본가를 적으로 만들어 싸우는 공산주의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할 수도 있고 나아가 절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심적인 자본가와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빨갱이의 너울을 씌운 자들이 있었다. 이제 그들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장면 부통령 집무실. 듣도 보도 못한 이 청년,
어떻게 이런 출중한 견해를 갖고 있을까? 김대중이라고 했나? 박사님, 김대중 사장이 오셨습니다. 오늘 박사님을 뵈러 오셨다고. 김 사장. 어서 오세요.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부통령 각하를 만나뵙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김동지, 나하고 정치를 할 생각 없어요? 정치를?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동지 같은 이론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패한 정치 지망생입니다. 당도 배경도 없이 어떻게 성공하기를 바랐단 말이오. 정치 그렇게 쉽지 않아요. 큰 무대로 올라와요. 내가 도우리다. 부통령 각하, 잠시 시간 좀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다만 전당대회가 있는데 시간 되면 꼭 오세요. 아마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요. 지금은 이승만 정권. 어떻게 자유당 정권에서 대통령 다음 자리인 부통령을 민주당 사람이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따로 뽑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장면을 눈의 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장면은 저격 대상이 된다. 여기는 민주당 전당대회장. 이런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당면! 부통령인 주제에 어디 감히 국부이신 리승만 박사를 이 총이나 받아라! 뭐야! 받아! 잡아! 청년 박사님. 안 됩니다. 박사님 휴식 중이십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나가 말이오. 당신이 뭔데? 나가 박사님을 아는 사람이다. 팔도 강산에 장면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빨리 가라고! 가십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박사님은 왼쪽 손을 스치는 정도셔서 다행히 큰 사고는 피하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김대중은 장면 부통령과 가깝게 되고 그의 추천으로 민주당에 입당하여 중앙상임위원이 되었다. 때는 1958년 초봄. 여보, 왜 줄담배를 피워요? 아직 봄바람이 차가워요. 걱정 있어요. 아니, 뭐가요? 곧 민의원 선거가 있어요. 나도 출마를 준비해야 할 텐데 어디로 나갈지 고민이에요. 목포로 나가세요. 기왕이면 고향에서 터를 잡으시는 게. 그 정종석이라는 거목이 있잖소. 그 양반을 밀쳐내고 내가 공천 받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 서울로 갑시다. 장면 박사님이 밀어주시지 않을까요? 내로라는 중진 주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나 같은 무명 청년이 서울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배님. 예,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이거 지역구 내주시게요? 예? 강원도 인제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할 때 그 인제요? 거긴 제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인데. 그렇다. 김대중에게 인제는, 아니 강원도는 완전히 생소한 곳이다. 그러나 인제는 산설고 물설은 타양이지만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우선 이곳은 한국 전쟁 결과 새롭게 남한에 편입된 지역이었다. 유권자의 70~80%가 군인이거나 군속 그리고 그 가족이었다. 당시만 해도 군인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했다. 게다가 당시 군인들은 자유당 정권의 환멸을 느끼고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김대중은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어머니, 민주당 김대중 후보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젊고 유능한 김대중 후보 추천 좀 해주세요. 김대중 후보가 살기 좋은 인재를 만들 거니까요. 여기 도장만 하나 찍어주세요. 도장? 아이고, 없는데. 네? 예? 도장이 없으시다고요? 아니, 왜요? 군청에서 몽땅 도장을 걷어갔어. 비료 배급받는데 도장 주면 된다고 해서. 할아버지도 도장이 없으세요? 아유, 그럼 늦었어. 뭐시여? 이게 무슨 농간요? 도장을 다 가져가? 나에 대한 추천을 못하게 하라고, 맞지? 네, 후보님, 그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곧 후보 마감인데 방법이 없으려나 이거?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응? 호박꼭지, 그걸 파서 도장 찍으면 어떨까요? 호박꼭지? 당시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인 도장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군청은 자유당 후보 캠프와 야합해 동네 주민의 도장을 회수해 갔다. 추천 의사를 밝혔지만 추천을 표시할 도장이 없으니 김대중으로선 낭패 중의 낭패였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호박꼭지 도장이었다. 재준아, 국민TV 라디오에서 오늘도 또 우리를 씹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국민TV 라디오 듣는 방법 좀 없겠어? 아버지,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 기왕이면 말이야, 카오디오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씹어서 그렇지 나머지 방송은 그거 참 들을만해. 그러면 각종 쇼핑몰에서 카팩을 사서 설치하세요. 카팩을 모르세요? 카팩? 그래 알았다.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야 이미 카팩을 달아서 듣고 있거든요.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팟캐스트 모두 깨끗하고 짱짱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사러 가자. 네, 자유당 나상근 후보 사무실입니다. 네? 김대중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요? 뭐야? 전화 바꿔. 네. 누구요? 김 과장? 어찌된 일이야? 뭐야? 도장을 다 회수했는데. 뭐라고? 호박꼭지로 도장을 만들어? 아이, 그런 꼼수를 쓰도록 내버려뒀어? 당신은 그 뭐하는 사람이야? 뭐? 호박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상관없다고? 야! 너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예, 군청 김병춘입니다. 예, 나 후보님. 예. 김대중에 대해 추천한 사람들 그 명단을 가져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고요? 그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니 내 후보 등록이 취소됐다고? 어찌된 일이? 자유당 나상근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러 왔는데 후보님한테 추천한 사람들 추천까지 받아왔어요. 중복 추천을 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추천한 사람 빼니까 후보님은 추천자 수가 100명보다 모자랐어요. 나상근 후보는 100명이 넘었고요. 아니 그럼 나상근이가 내 추천자 명부를 보고 중복하도록 했다는 것 아니오? 김대중은 싸워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결국 후보 지위를 박탈당했다. 분을 참지 못한 김대중은 그 길로 인제의 한 군사단을 찾아가기로 했다. 왜 뜬금없이 부대를 찾아갔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제는 군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다. 또한 당시 군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섰고 안정됐다. 그래서 군에다가 이 어처구니 없는 관권 횡포를 고발하려고 했다. 지금 사단장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나 민주당 인재지구당 책임자 김대중이요. 정말 안 계신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 사단장님 이름이나 합시다. 이 성함이. 예, 박정희 장군님이십니다. 박정희. 그렇다. 우리가 아는 그 박정희가 바로 김대중이 찾아가 호소하려한 부대 사단장이었다. 만약 만났다면 대한민국 1970년대를 주름잡을 두 사람의 운명적 첫 대면이 됐을 것이다. 김대중의 훗날 회고다. 운명은 그렇게 얄궂다. 그때 우리는 함께 부정선거에 대해 의논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최대 정적이 되어 있던 생명도 조금은 양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운명은 필연적으로 그걸 비껴가도록 예정되고 또 그 예정대로만 엮어진 것이다. 김대중은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후보 등록조차 방해한 나상근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 피고 나상근 등록 방해 공소 사실이 인정됩니다. 선고 무효를 판결합니다. 이때가 1959년 3월. 김대중은 6월 재보선에 출마한다. 나상근을 주저앉힌 당사자가 김대중 본인이었으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을 터. 그러나 상대는 만만하지 않았다. 전형산, 경찰서장 출신이다. 자, 여러분, 나가 전라도에서 왔으라. 저기 김대중이하고 나는 같은 세포 조직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안게요. 김대중이는 빨갱이여라. 우리는 중마고우였으니까 내 말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는 여기 전방을 북한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제군을 택해서 출마했을 것이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단께요. 뭐라고 하는 거요? 인재를 빨갱이들한테 넘겨준다고? 아이고, 어쩐지 인재하고 전혀 상관없는 객지 사람이 여기 와서 설치된다 했어요. 아이고, 김대중이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아?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 아이고, 저 전라도 말투 들어봐요. 김대중이 억양하고 똑같잖아요. 믿어도 돼.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기는 군대 내 투표소. 야야, 그 투표함 넣기 전에 검사 좀 하자. 예? 이 표를 왜 보시게 말입니까? 잘 표기했나 안 했나 보는 기라. 줘봐라. 어디 보자. 김대중이 찍었네. 알았다. 보셨으면 이제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넣어줄게. 니는 막사로 돌아가라. 제가 넣겠습니다. 이걸 내가 뭘 끼가 버릴 끼가. 그래도 어딜 노려보노? 어서 안 들어가나? 그럼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자식이 속고만 살았나. 쓰레기통에 넣어준다고. 여보, 미안해요. 인민군에 끌려가 하마터면 총살당할 뻔한 나를 빨갱이라고 하지 않나. 군에서는 총체적 투표 방해가 있지 않나. 여보, 나 어지러워요. 여보. 이거 수면제 과다 복용입니다. 별 도리가 없네요. 별 도리가 없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셔야 할 비용 많이 밀렸습니다. 더 이상은 병원 운영을 위해서라도 진료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두 번의 선거 실패,
김대중은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 이 와중에 속이 까맣게 타버린 부인 차용에는 시름시름 앓고는 끝내 숨을 거두기 직전이다. 여봐, 쌀 외상값이 석 달이나 밀리고 있는데 빨리 안 갚아? 아이고, 우린 뭐 땅 파먹고 이러는 줄 알아? 갚지 못할 거면 빨리 방 빼고요. 어서 안 빼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을 조금만 봐주십시오. 아내가 많이 아파요. 아버지, 아버지. 홍인아. 어머니가. 유혜씨, 유혜야, 홍인아. 우리 홍일이 사내가 눈이 크고 쌍꺼풀이 면 남한테 속기만 한다는데 저 착한 눈을 어떻게 한다니. 엄마, 죽지 말아요, 여보, 먼저 떠난 우리 딸 소희를 보러 가야 하나 봐요. 여보, 미안해요. 홍일이, 홍합이 잘 부탁해요. 여보, 고생만 하고 아무 덕도 빚도 못 본 불쌍한 당신. 여보. 차용애. 아직 33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남편과 두 아들 홍일, 홍업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때가 1959년 8월 27일이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다시 하라! 이승만은 물러라! 물러라!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자행될 때 김대중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다. 제1차 마산 사건이 일어난 4월 6일 민주당 중앙당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가두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유혈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변인단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직접 시위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런데 처음으로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김대중은 심란했다. 대중아,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냐? 어머니, 저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국이 어수선하다. 그리고 너한테는 저 두 어린 자식들이 있다. 혈기에 앞서 치기 어린 행동을 할 우리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된다. 네, 어머니.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날 만약 시위를 하면 무력으로 진압한다고 정식으로 보고했다. 가차없이 무력 탄압을 한다면 마산같이 사상자가 몇 명쯤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때문에 어린 자식들의 배웅을 받고 집을 나설 때는 비장한 각오를 했다. 동시에 가족에 대한 죄의식도 있었다. 가족을 뒤로하고 과연 시위대의 행렬에 가담해도 괜찮은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1958년부터) 매년 선거를 치렀던 김대중. 1960년에 또 기회가 찾아왔다.
대통령 1인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됐고, 그리고 곧바로 그해 7월 29일 선거가 생긴 것이다. 상대 후보는 지난번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세운 전형산. 그러나 이번엔 자신이 있었다. 김대중은 집권당 민주당의 후보였다. 김 후보님, 아니 의원님. 아직 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이제는 누구도 의원님을 해코지하지 않고 방해도 안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집니까? 이긴다고만 생각하세요. 사흘 뒤에 의원 배지 다는 거나 지금 미리 의원 대접 받으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 김치국부터 마시는 재주가 있구만. 자, 제5대 민의원 선거. 강원 인제군 국회의원 김대중 후보 6,538표, 전형산 후보 7,556표, 전형산 후보의 당선을 선언합니다. 자유당은 붕괴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공백 상태 속에서 군소 정당이 난립했다. 민주당의 후보만이 단연 유리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후보는 허수아비를 세워도 당선된다는 분위기였다. 김대중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인제에서 7.29 총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입후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행운의 여신은 김대중을 비껴갔다. 그는 이번에도 낙선됐다. 부재자 투표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아니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공명한 선거 분위기만 전제된다면 틀림없이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된 이번엔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시행된 부재자 투표를 너무나 안이하게 바라봤습니다. 반이나 되는 유권자가 각각 자기가 사는 동네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이번 제도로 인해 파급될 여파를 너무나 안이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저러나 되는 당은 민주당뿐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일관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 제 책임입니다. 세 번의 패배로 충격에 가시지 않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면목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드세요. 아빠, 언제까지 계속 술만 드실 거예요? 아빠 이러다가 쓰러지세요. 아니라 홍우봐, 아빠는 이렇게 술 마시다가 죽는다. 너희들은 아빠 같은 패배자로 살지 말아라. 아버지, 이런 비음먹은 세상 괜히 정치를 한다고 해서 아빠. 김대중에게 이번 패배는 앞선 낙선에 비할 수 없이 아팠다. 여보세요. 박사님. 장면 총리였다. 네,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을 맡아주게. 여당 대변인. 어때? 봄나지? 저 박사님, 그 민주당 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그분들 놓아두고 어떻게 저 같은 낙선자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란 말일세. 사실 의원들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해도 신판이 구판이 하는 개파 안배 때문에 고를 수가 없다고. 내게 보이기는 하지만 개파 색채가 약한 김대중 군이 대변인을 한다면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맡기는 걸세. 실력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니까 우쭐하지는 말고. 예, 박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은 매일같이 당의 총재이기도 한 장면 총리를 만나 그날 신문 발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예나 지금이나 당의 대변인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바쁜 당직자이다. 새벽에 일어나 총재의 집에서 총재와 기자를 아련해야 하고 밤이면 기자들과 만나 회포를 풀었다. 이건 기본이다. 이때 김대중은 민주당 정권의 최일선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 코멘트하고 야당, 노동계 대여 공격에 대처했다. 사람들은 김대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대변인입니다. 예? 제가 김대중인데. 예? 인재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고요? 네, 대변인님. 전영산 씨가 의원직을 잃게 됐다고 해요. 전영산 씨가 경찰서장 때 부정선거를 획책한 게 뒤늦게 드러났대요. 대변인님, 7전 8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3전 4기 해봐요. 아,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졌다. 김대중은 인재의 단골 후보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 입으로서 인재에 나타난 것이다. 청년 김대중의 패기와 언변은 인재를 사로잡았고 결국 그는 인재군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김대중 의원님을 위하여 건배! 건배! 자, 동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세 번의 패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깨끗한 정치, 멋진 정치로 국민을 감동하게 합시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전진! 이 드라마는 백무연 글그림, 만화 김대중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비 앰비셔스, 극본 연출 김용민,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대하드라마 김대중.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